한국교회연합이 주최하는 한반도 화해평화통일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통일을 위한 각계의 지혜를 모으고 방향성을 모색하는 현장 소식 잠시 후에 전합니다. 차가운 금속에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어 작품으로 탄생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테마 인터뷰에서는 금속공예 백은재 작가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먼 나라 북한의 실상을 조금 더 가깝게 들여다보는 통하라 한반도. 이화여대 대 북한학과 박현선 교수와 함께 북한의 의료 환경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항상 돌파구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최근 북한은 남북관계가 최악의 파국적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남북은 이효 여사의 방북을 결정했습니다. 오는 8월 5일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모쪼록 이번 만남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선한 발걸음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실천을 맺어진 굿데이, 오늘은 7월 7일 화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한국교회연합이 광복 70년 분단을 넘어 미래로 통일로라는 주제로 한반도 화해평화통일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서는 통일을 위한 각계의 생각과 지혜를 모으고 방법론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유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올해는 광복 70주년뿐 아니라 분단 70주년의 해입니다. 그동안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도 적대적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화해평화통일 포럼을 주최한 한국교회연합은 이번 포럼이 분단을 넘어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새로운 분기점이 되길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일의 날이 가까운 것을 여러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통일을 위해 과연 한국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황북이 통일부 차관은 남북관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 관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황 차관은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문을 연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 등을 활용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이제 체험하고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주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학생들의 반응이 아주 좋고 돌아갈 때는 상당히 통일에 관심을 갖고 지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돌아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일한국, 한국교회 일체의 열매를 주제로 발제한 한원수 숭실대 총장은 남과 북 모두 동의할 통일한국의 시대정신을 제시하자며 사랑과 정의의 가치를 실천하고 구현할 곳은 기독교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교회가 남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이 구축된 신뢰를 바탕으로 북이 우리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다음에 이걸 갖고 주변국들의 신뢰를 확산해 나가는 이런 노력을 기독교가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이 밖에도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경동교회 박종화 목사가 각각 21세기 국제정치 질서와 한반도 평화통일 전략과 한국교회 한반도 화해평화통일 어떻게 준비할까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한교연이 마련한 이번 포럼으로 보수와 진보 등 이념을 떠나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창립 35주년을 맞은 명성교회가 새로운 결심을 발표했습니다. 창립 기념절 예배에서 김삼 목사는 현재 명성교회가 운영 중인 7개 기도실을 교회로 분립하겠다는 당회의 결의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최은원 기자입니다. 1980년 7월 6일 명성교회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상가새방에서 성도 20여 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매년 특별 새벽 집회를 개최하며 성도 10만여 명 이상 출석하는 대형교회로 성장한 명성교회는 의료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왔습니다.
35주년을 맞은 명성교회는 교회 분립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전했습니다. 지난 5일 창립 35주년 감사예배에서 김사만 목사는 현재 운영 중인 기도실을 교회로 분립하겠다며 당회의 1차 결의 내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상당한 저희 교회로는 아픔이고 모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면으로 많은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고 한국 교회에 좋은 이렇게 은혜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이번에 명성교회가 분립지역으로 언급한 곳은 서울 목동과 상계동, 경기도 성남과 고양, 경상북도 안동 등 7군데입니다. 명성교회는 현재까지 국내에 24곳의 교회를 세운 바 있습니다. 분립된 교회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성도들이 출석하게 됩니다. 한편 명성교회는 35주년 창립을 기념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와 기념사진전, 디아스포라 합동결혼식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창립 감사 예배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증경총회장과 장로회 신학대 김명용 총장 등 5명이 설교자로 초청됐습니다. 3부 예배에서 시대의 주역이 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김창인 목사는 명성교회가 참된 예배를 바탕으로 왕성한 세계 선교를 펼치며 새 시대의 주역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35주년 되면서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키운 일꾼 잘 세워가면서 계속해서 새 시대의 주역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과 이기로 갈라지는 한국교회 현실 가운데 더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길 바라며 분립을 결의한 명성교회. 새로운 길을 걷는 명성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시대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인데요. 지난 4월 케냐 가리사 대학에서 있었던 알샤바브의 무차별 대학살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147명이 사망하는 그야말로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사건이었는데요. 그 전쟁터 같은 곳에서 살아남은 한 여학생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 소식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morning of April 2nd, gunmen stormed Kenya's Garissa University College, killing 147 and injuring some 80 people. The militant group Al-Shabaab also took 700 students hostage. They then freed the Muslims while killing those who identified themselves as Christians. 19-year-old Cynthia Cherotich survived the attack, and her story has gone viral on the internet. Teachers fled to hostels. Cynthia returned to her dorm. Two of my roommates were sleeping, and then I told them, "Now we are not safe. The people are firing the bullets everywhere." They started separating them from the Muslims and non-Muslims. They asked the question the Muslims, and then they know because those ones know how to recite the Quran, know how to read. But us, the student like us, they don't know because we are not used to the Quran. So non-Muslims were told to lie down on the floor, and they were killed. Realizing that the women weren't safe, Cynthia crawled in a small cupboard above her bed, accidentally leaving her purse on the floor. One of the men opened the cupboard where she was hiding and somehow didn't realize she was there. What was going through your mind when they were in your room and you could hear them? You know, were you praying to God? I was praying to God because I was telling my God that make them to be blind so that they cannot see me. Even when they were removing that bag, because that bag had covered my head and it didn't recognize something was there. I stayed from that day up to Saturday morning, feeling hungry and thirst. So because there was shopping, there was lotion. After 3 days in hiding and drinking lotion to stay hydrated, Kenyan police discovered Cynthia. How has this experience affected your faith, and what do you feel God has been trying to teach you through something as traumatic as this? From that day, I say that I will never leave the word of God because
if it was not for God, I will not be there. Maybe I will be among the 147th killed student. As we remembered the friends and loved ones she lost, I had to ask a final question. What would you say to the men of Al-Shabaab who did this to your friends that day? You have to forgive them because the Bible says, forgive your enemies because they don't know what they are doing. 이번에는 파키스탄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인도에 이어서 파키스탄에서도 폭염으로 사망자가 1000명이 넘었는데요.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파키스탄 카라치의 김탁균 선교사님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교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탁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도의 살인적인 폭염이 잦아드니까 이번에는 파키스탄에서도 사망자가 많이 나왔는데요.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선교사님? 예, 이곳 5월에서 10월 사이에 본 계절풍을 몬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한 주간 정도 바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더운 날씨에 바람도 없어 열대야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아침 최저 기온이 32도를 웃도는 날씨에 열사병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 더위로 정부 집계 1000명 이상 사망자 났다는 뉴스인데 이건 단지 카라치 대형 병원에서 집계된 숫자입니다. 네. 지금 잦아들어서 정부 대형 병원에 야당 당수 부인이 병문안차 방문했는데 환자들이 다 퇴원해서 열사병 환자는 없었다는 가십거리가 기사가 났습니다. 네. 저희 교인도 그 기간에 오전까지는 예배도 드리고 괜찮았는데 저저녁에 갑자기 헛소리를 하면서 춥다고 하더니 2명이나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성도 중에 또 그런 분들이 계셔서 더 안타까우셨을 것 같은데 지리적으로 선교사님이 계신 카라치 지역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카라치는 아랍해에 접해 있어서 일교차가 많지 않고 완만한 지역이며 일반적으로 몬순 때 구름이 항상 떠 있어서 햇볕을 가려주는데 지난주에는 햇볕이 쨍쨍하고 바람도 없어 최근 10년 같은 기간에 이런 높은 온도를 나타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울러 평소에도 수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전기 공급에 갑자기 올라간 더위 때문에 수요가 더 늘어 어찌하지 못하여 잦은 정전과 이로 인해서 수돗물 공급에도 차질을 빚어 덮친 데 덮친 격으로 많은 사상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우산 장사가 잘 되었고 에어컨 값이 껑충 뛰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번 인도 폭염 때도 저희가 현지를 연결해 소식 들었었는데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들 대부분이 거리에서 장사를 하거나 노동을 하는 가난한 이들이 대부분이라서 더욱 안타까움이 더했다고 하던데 파키스탄도 예외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폭염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지역은 도둑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 공급이 변변충고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도둑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압이 낮아져서 전기가 없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열악한 지역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에어컨을 장만했다 하더라도 그림의 떡입니다. 전압이 낮아서 에어컨을 돌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반 서민들은 환기시설이나 단열재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죠. 해가 떨어졌다 해도 낮에 잔뜩 데펴진 벽에서 해가 진 후에도 계속 열기를 품어대기 때문에 방 안에서는 잘 수가 없고 지붕이나 마당에서 나와서 잠을 청합니다. 네. 카라치가 속해 있는 신드주 정부는 한참 더위가 심했을 때 6월 25일 임시 공휴일로 휴무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라마단 기간이라서 더 그 피해가 컸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해에 있을 동안에 그렇게 더운데 물조차 먹지 말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최근에는 종교적으로도 많이 느슨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해 있을 동안에도 금식이 어려우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투수가 설치된 것도 생겼으니까요. 네.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불안하고 폭염 때문에 고통당한 파키스탄을 위해서 폭염도 속히 지나가고 서민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테러 단체들의 활동이 억제되어서 해외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서 많은 직장이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은 그래도 더위가 누그러진 상태라니까 좀 다행인데요.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말씀해 주신 것 기억하면서 파키스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성교사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술이나 음악, 문학 작품들을 대할 때 우리는 종종 작가의 마음을 느끼곤 합니다. 한없이 따뜻한 느낌을 주는 작품을 만날 땐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치유가 되는 경험을 하곤 하는데요. 작품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인 예술가가 있습니다. 바로 금속공예 작가 백은재 씨인데요.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차가운 금속을 매만지고 따뜻한 사랑을 불어넣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금속공예 백은재 작가. 모양 없던 금속들은 그녀의 손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어 대중 앞에 섭니다. 무생물의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는 금속공예 백은재 작가. 요새는 개인전 이후로 1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단체전에 이제 작품 한두 개 정도 내면서 해외 공모전도 알아보고 다른 작가분들이랑 기획도 하고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자연이나 제가 집 밖을 나가는 순간 그날 보이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 작업에 발이나 날개나 새 이미지가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이유가 말씀에서 많이 나왔던 사물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작업을 하고 싶은 모양이 또 계속 나오죠. 네.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건 확실히 좀 말씀을 읽다가 이거를 내가 작업으로 옮겨야겠다 싶은 쪽이 많아요. 개인전 했을 때 도록을 그 속초에 사시는 큰어머님께 보내드렸었는데 큰어머님이 다니시는 성당의 수녀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고 물어보셨다고 들어서 그게 정말 기쁘더라고요. 구체적인 어떤 크리스찬이 쓰는 단어를 쓰지는 않는데 보셨다는 거, 그게 전달됐다는 거, 그때 굉장히 기뻤어요. 자신의 작품을 만나는 이들이 예수님의 흔적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작가. 이런 모습이 되기까지 갈등하고 주저했던 시기에 있는 힘을 다해 용기를 냈던 순간을 그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3이 되고 한 달 정도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기분, 그런 생각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은 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정신 차리고 보면 이제 낙서라도 그림이라도 그리고 있고, 자, 나는 지금이라도 안 바꾸면 더 후회한다 말씀드리자. 그때 제가 찾아간 미술학원 선생님께서 어떤 자기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쪽으로 좀 재주가 있는 것 같다고 그거를 살릴 수 있는 학교를 추천해 주셨는데, 그 학교가 지금 제가 졸업한 국민대학교 금속공예과랑 도자공예과 이런 만드는 거를 강조하는 곳이었어요. 금속을 딱 이제 처음 기초 금속공예라 그러면 톱질이라 그래서 금속을 자르는 것부터 연습을 해요. 그때 하나는 너무 기뻤고 하나는 이제 내가 여기서부터 뭘 해야 하는가,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아요.
공예라고 할 수도 없는 그저 자르고 깎는 일부터 시작하고 반복했던 시절이었지만 한없이 행복했던 백은재 작가. 이것이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꿈이었다는 걸 다시 온몸으로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유학 생활. 또 어찌됐든 기대를 받고 외국에 나갔기 때문에 뭔가를 보여드려야 된다, 잘해야 된다, 실망시키면 안 된다 이런 압박도 컸고 영어로 초안을 써서 교수님께 이제 검사를 받는데 너의 영어는 형편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좋은 분이었는데 이제 결과물은 좋아야 되니까 이렇게 빨간 글씨로 체크를 해서 주셨을 때 보는 막막한 졸업할 수 있을까 이런 내가 너무 작아 보이는 느낌 그게 심적으로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번쩍 떠올라서 막 영어가 들린다든가 안 되는 작업이 된다든가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거든요. 결국은 제가 그걸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순간적인 채워주심보다 더 성숙한 채워주심이었다는 걸 지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네, 이뤄낸 작업이랑 논문을 보면 굉장히 정말 나 자신이 반영된 것 같은 그 느낌은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해냈구나. 뿌듯함. 이제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자신감. 이것도 했는데 적당히 적응은 했고 이제 주일에 한인교회 예배 드리고 돌아오다가 거기 이제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혼자 앉아서 교회에서 갖고 왔던 성경책을 그냥 폈는데 평소에 그냥 편하게 지나가던 찬송가 구절이 그 가사 하나하나가 되게 이렇게 좀 심령에 울리고 진짜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순간 확 흡수되면서 막 햇살은 너무 좋고 어떤 예배 때는 겪지 못했던 어떤 만남 이런 게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색이 좀 밝아지고 이야기적으로도 이제 힘든 걸 얘기하기보다는 좀 더 희망이라든가 제 안에 밝은 부분을 이렇게 반영하려고 작업이 바뀌는 중인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껴봤던 순간. 성숙한 채워주심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밝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성이 그녀의 작품 속에 하나하나 드러났습니다. 예술 작품은 결국 선하고 아름다워야 된다는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이 창조의 시작이셨는데 하나님 만든 것 치고 그러니까 사람을 불편하게 아름답게 하는 거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저도 만들 때 누가 봐도 적어도 선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감각을 따라가야지 세상 풍조를 따라서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못생김을 미화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선교지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제 작업을 보고 제 삶에서 그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는데 어깨가 무겁죠. 가장 자연스러운 것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한 아름다움. 작품마다 그것을 표현하고픈 거룩한 부담으로 작업에 임한다는 백은재 작가. 때마다 그녀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작품 하나하나에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담습니다. 매주 이 시간 통하라 한반도를 통해서 북한의 현재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박현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의료 환경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최근 우리나라가 메르스 때문에 좀 많은 영향이 있었는데요. 북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개성공단에 있는 직원들 이 보건체계, 의료 방역체계 신경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 전염성 어떤 질환에 대해서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개성공단에 그 메르스가 전염되지 않도록 그 방역 체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네. 우리 측에서도 개성에 열감지 카메라 세대를 지원하고 입주 기업들에게 각자 그 방역 체계에 신경 쓰게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랬군요. 북한의 의료 환경, 병원 모두가 무상 체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항상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한보다 잘된 것 두 가지, 무상 치료제, 그리고 또 하나는 무상 의무 교육제, 이 두 가지입니다. 그중에서 무상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전 지역의 전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고급의 어떤 치료를 하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매달 그 임금에서 한 1% 정도가 사회보장비로 빠져나가고요. 네. 또 노약자들 같은 경우에 일하지 않는 노약자들 같은 경우에 진료를 받으면 뭐 치료 어떤 약 그 명목으로 또 돈을 지불해야 되고요.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도시에 와서 치료를 받으면 또 그 어느 정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완전한 어떤 무상 의무 치료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그런 의료 체계와 관련해서 의사 담당 구역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의사가 일정 구역을 담당하면 그 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평생 동안 자기의 의료 체계와 관련된 관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 담당 구역에 있는 의사들이 자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자기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토요일만 담당 구역에 와서 오전에 네. 예방주사를 놓는다든지 뭐 위생에 신경을 쓴다든지 함으로써 이 의사 담당 구역제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북한의 의료인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의사들이 많이 양성이 되고 또 적절하게 배치가 돼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의사라든지 교수들 이런 전문 직종 등은 상당히 우대받고 또 지위도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의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고 또 일을 하는 거에 비해서 대우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노동하는 사람들을 더 우선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 때문입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의사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진료 외에도 의약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그 약초를 구하러 다닌다든지 심지어는 그 병원의 텃밭에 그 목화를 씌워서 키워가지고 붕대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업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최고 기관은 그 평양의학대학이라고 해서 그 김일성 종합대학 내에 부속되어 있는 대학입니다. 네. 이 경우에는 뭐 의학부라든지 기초의학부 등 그 학부가 있고요. 한 90여 가지의 그런 강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에는 또 연구소가 있어서 유전학이라든지 게놈학이라든지 게놈 연구 부분에서는 인간 게놈 연구 부분에서는 탁월한 효과를 어떤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주의학대학이라든지 신의주의학대학 등의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의료기에서 상당히 진척이 돼 있는 상황이군요. 기본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체계를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 의대생들이 선호하는 의료기관이나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서는 어떻습니까? 북한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없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 북한 내에서는 그렇게 선호하는 곳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네. 평양 지역에 있는 것을 선호하겠죠.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비동맹 그 국가들에 대한 어떤 외교를 상당히 활발히 그 펼쳤기 때문에 네. 특히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이남의 국가들과는 오래전부터 교류를 하고 의료진을 그런 파견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그곳에 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가려고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3년 정도 그 거기서 의사 활동을 하고 오면은요, 네. 한 5만 달러, 한 우리 돈으로 한 6천만 원 정도는 벌고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은 예방의학에 주력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건 아마도 의약품 공급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 그 CT나 MRI 등의 그런 그 장비가 네. 통틀어 한 6대 정도밖에, 대여섯 대밖에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의약품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체계와 어떤 병원도 있고 또 의료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병이 나기 전에, 특히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이 나기 전에 방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북한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무상치료제와 함께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료 정책이긴 합니다. 예. 이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우리 정부가 매년 한 40억 원 정도를 그 지원을 해왔습니다. 북한 네. 의료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왔는데 5.24 조치로 인해서 그중에 한 10% 정도, 10분의 1 정도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제사회의 지원도 사실 핵 문제라든지 5.24 조치 등으로 아직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오늘은 북한의 의료 환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입니다. 긴 가뭄을 해소해 줄 비 소식도 있고 태풍도 북상 중이어서 주말까지 이동 경로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니 특별히 이번 주는 기상청 예보에 귀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오늘 수단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